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협상을 종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대미 보복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며 쌓은 내성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마저 엿보인다는 진단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6개 중희토류는 사실상 중국에서만 정제된다며 중국이 미국 국방력에 중국 의존성을 상기시켰다고 지적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전쟁에서 중국과의 힘의 균형을 잘못 계산했다며 중국이 더 유리한 패를 쥐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뉴스위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미국이 무역 전쟁에서 먼저 물러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15일 중국이 미국 국채를 무기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시장에선 글로벌 관세 전쟁 이후 생긴 미국채 시장 혼란의 배후에 중국의 투매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해 왔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우리에게 대응 수단이 있고 우리가 바이백을 한다며 적대적인 경쟁국이 미국 국채 시장을 무기화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국채 가격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연준이 판단하면 우리와 함께 어떤 조처를 할 것이나 그런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에 맞지 않는다면서 그들이 미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에게도 국채 가격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더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도 달러를 모으고 있는데 그 달러로 무엇을 하려고 하겠느냐면서 그들이 국채를 판다면 위안화를 사야 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나 그들은 현재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며 위안화 약세가 그들의 정책이어서 미국 국채를 무기화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관세가 미칠 충격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주요 기업들의 올해 1분기 가이던스 내용은 양호한 편입니다. 실적 시즌 초반에 분위기를 주도하는 대형 은행들의 경우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활용해 트레이딩 부문에서 선전하면서 10년여 만에 최고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주 이외의 사례를 보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소비 심리 둔화에도 가격 지불 여력이 높은 고객들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는데요. 4월 이후 S&P 500의 올해와 내년 EPS 컨센서스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관세로 인해 예상되는 실적 충격에 비해 하향 조정 강도는 약하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전일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수요 증가율이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하루 73만 배럴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보고서에서의 전망치보다 30만 배럴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한 내년 수요 증가율은 올해보다 더욱 줄어서 하루 69만 배럴 증가를 예상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분쟁으로 인한 경기 전망 악화와 그에 따른 수요 둔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평균 9%씩 성장해왔던 중국이 코로나 이후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전반적인 석유 제품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관세율을 높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또 미국이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 규제를 단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추후 협상에서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두 나라 간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척도인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후퇴하면서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자, 요즘 투자하기 너무 힘드시죠?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 너무나도 매매하기 너무 힘듭니다. 자, 우리는 너무 힘든데 또 이에 반해서 또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죠. 결국엔 트럼프 측근들. 뭐 저번에 이제 그 상호 관세 발표할 때 기자가 이제 백악관 대변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도 선물하냐? 근데 피식 웃으면서 아니 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강한 긍정이 되겠죠. 거기다 또 이제 저번에 90일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측근의 일부 의원이 또 주식을 엄청 사가지고 또 환한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죠. 또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천명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스마트한 전략을 짜서 수익을 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자고요. 자, 앞에 자막 보시고요. 내일도 무료 강의회가 있죠.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미증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얘기도 제가 내일 강의할 겁니다. 결국에 이제 내일 하루 남았죠. 금요일 이제 부활절로 휴장이니까 내일 또 잘 하셔야 또 다음 주가 편하니까 미리 입장하셔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정보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으니까 미리 입장하셔서 한 시간 알차게 천명하나 꾸며 가 보시자고요. 다음에 또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누구는 시장에서 승리를 하고 또 누군가는 패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시장에서 좀 승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승률을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둘 다 굉장히 잘 해주시는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최근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약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약달러 현상과 또 미 증시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꼭 함께 보시고 현재 시장에 대한 이해의 눈을 더욱더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회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에 중국 수출을 무기한 제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광물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미중 무역 분쟁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하락 중인 나스닥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경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11시경에는 18,509포인트 선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는 2% 넘게 하락한 2.08% 정도 하락 중인 18,56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며칠 동안 좀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2% 넘게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미국 시장 흘러갈까요? 자, 결국에 이제 미국, 중국 계속 이제 뭐 관세 가지고 이제 계속 치킨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누구 하나가 결국에 백기를 들어야 되겠죠. 네. 그건 뭐 알 수가 없으나 현재 분위기상은 조금은 미국이 약간은 좀 한발 물러선.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후퇴한 게 아닌가 지금 정황상으로 보여져요. 예. 자, 이유는 뭐 간단한 겁니다. 결국에 이제 뭐 우리 주식 하시고 우리가 선물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서만 우리가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 중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예상보다 너무나도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항생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시나리오죠. 자, 근데 엄청나게 오늘 급락을 했어요. 이 원인은 뭐예요?
결국 엔비디아죠. 뭐 딥시크 가지고 뭐 전인대 이거 중국의 전인대도 있었지만 딥시크가 화두가 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고공행진을 했죠. 자, 거기에 핵심은 결국에 H20이 있었어요. 엔비디아 거. 자, 결국에 수출 중단을 하면서 오늘 GDP가 그렇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하락폭을 키웠단 말이에요. 자, 오전장을 제가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들도 이제 투자들을 같이 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커플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나스닥 프리장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20%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많이 빠지나 내기를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는 일단 항생하고 나스닥 따져봤을 때는 프리장 때는 오늘은 중국이 백기를 든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또 히토리에 대한 이슈도 있죠. 자, 히토리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뭐 첨단 장비, 뭐 가전이라든지 뭐 군사 장비에 많이 쓰여지죠. 그래도 히토리가 전 세계 또 90%를 수출하는 게 또 중국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까지 틀어막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엔비디아를 막고 중국은 히토리를 막고 쌍방 간의 어떤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꼴은 뭐예요? 둘 다 지금 피고름을 짜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젠가는 이게 종식이 되겠죠. 종식이 되는데 결국에 이게 한순간에 올 것 같지는 않고야 분명히 누군가는 백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저번 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있잖아요. 적어도 6월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라든지 뭐 다른 나라는 여러 가지 면세를 이제 면제를 해주는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지만 옛날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로 돌아가면 그때가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에 이제 여론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높을 거예요. 아까도 잠깐 뉴스를 봤는데 뭐 중국에 있는 노동자들도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좀 난리가 났고 또 이거로 또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미국은 서비스 국가입니다. 미국은 서비스 국가. 70%가 서비스죠. 아까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음에도 떨어진 이유가 거기서 또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먼저 백기를 든 게. 자, 무슨 얘기냐? 자, 아직 물가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슈는 아직 녹아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저 5월 달에 CPI 발표가 있죠. 자, CPI가 발표가 있으면 100% 관세 이슈가 거기 녹아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생각은 분명히 CPI가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꼴은 뭡니까? 트럼프가 이 숫자를 반드시 볼 거란 말이에요. 자, 봐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숫자가 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주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먼저 백기를 들고 급세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번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뭐 그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친 1차적인 원인은 뭐예요? 미국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금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좀 내려가는 듯 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상호관세 터지고 뭐 90일간 유예하면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4.3%, 30년은 4.8%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저 한간의 얘기는 뭐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매각했다. 뭐 일본에서 매각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 일단은 급한 불은 끌 수가 있겠죠. 근데 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매각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채권가의 반비례 관계에 채권가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잉여로 갖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은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던 궁극적 원인은 결국 헤지 펀드들이 이제 마진콜이 나오면서 국채를 매각을 해서 일단 마진콜에 대한 어떤 해지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트럼프가 한 발은 물러섰다. 하지만 관세는 계속 지속이 되는데 당분간 큰 불이 꺼지기에는 6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달에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트럼프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죠? 한 발 관세에 대해서 후퇴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6월까지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또 5월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만약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정책에서 한 발 더 물러날 수도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15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마스터님, 이 연설에서 또 의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참 항상 그죠. 이 파월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제 옛날에 또 과거로 돌아가면 2022년 한 7, 8월 정도에 그죠. 아 인플레는 시적이야. 그러다 갑자기 2022년, 2023년이 되면서 뭐 엄청나게 금리를 뭐 5.5%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막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왔다. 우리가 한 만큼의 노력의 결과 나왔다 했는데 이번에도 3월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관세발 이슈 일시적인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연준 위원들이 그거 아니다. 일시적이 아닐 수 있다.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말을 바꿨어요. 저번 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포럼에서 얘기를 했죠. 네. 생각보다 관세가 일시적일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레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국엔 일시적이라는 말을 또 한 발 빼면서 좀 더 매파적 발언으로 선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어제 월러 이사가 또 얘기를 했죠. 월러 이사 기사 잠깐 보고 연준 파월 얘기 좀 이어갈게요. 화면 잠깐 볼게요. 자, 월러 이사가 저 어제 얘기했죠. 관세발 인플레 일시적, 그죠? 요걸 했는데, 자,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일시적이란 말이 어느 순간이 일시적이냐 이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몇 개월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1년 막 2분기, 3분기는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사람 기사가 한 내용이 뭐냐면 적어도 2020년보다는 2020년 보다 완만한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럼 아직 8개월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일시적이에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만약에 경기 침체 시그널이 보여진다면 어떻게 돼요?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금리 인하를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경기가 좋아서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좀 풀고 조금씩 내려가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게 좋겠어. 그건 아주 좋은 증시에 아주 좋은 데이터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금리를 내리는 거는 피봇이죠, 피봇. 나쁜 피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월러 이사가 이 사람이 상당히 매파적인데 뭐 지금 비둘기파적이라고 얘기한다는데 이거는 솔직히 막말로 해서 쪼른 거예요, 시장에 다 해서. 그래서 빨리 선제 대응을 좀 우리가 카드를 좀 놓아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식의 시그널로 저는 보여져요. 이 얘기한 게 또 어제 또 뉴욕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있었죠. 여기 보시다시피 24년 만에 최악의 지금 마이너스 8.1%라는 거. 물론 저번 달보다는 조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얘기를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럼 이거는 뭡니까? 내일 새벽 2시 넘어서 파월도 동일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소매품이 좋게 나왔으니까 아직은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는 아직은 오바다. 뭐 그런 두 가지의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관세는 아주 위협적이란 말을 하겠죠.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주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준 월러 의사의 발언들을 미루어 봤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미국 경기 견조해 보이나 또 경기 침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고 또 관세로 인한 영향이 꽤나 클 것으로 또 이렇게 전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발언들을 내놓는다면 미국 시장 조금 더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또 대응을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3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5개의 지표들 RSI와 MACD, ADX, ROC, 브랜베어 파워 총 5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매도 지금 드셨는데 타점은 정확히 어떻게 되고 2시 15분 전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뭐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2시 15분 전까지는요? 그렇죠. 좀 관망을 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단 파월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갑자기 또 한마디 해가지고 시장이 또 반응해서 야 이거 아니다.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프리장부터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많은 투자를 수익을 좀 보셨을 것 같고 그 이제 막 흔드는 장이 아까 표현이 됐어요. 일단 주봉을 보고 왜 오늘 제가 조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을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야, 저번 주 뭐 화려했습니다. 저번 주 그죠? 어마어마한 뭐 화려한 장이었어요. 자, 저번 주에 거의 고가까지 10.54% 주봉. 야, 이거 보기 드문 그런 주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했는데 자, 결국엔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고가까지 가지 못하고 고가에서 밀리는 상황들을 지금 뭐 종가까지 더 밀려 있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더라도 윗꼬리는 조금 세게 달려 있으나 밑꼬리가 아직은 거의 없는 그러면 하방의 압력이 더 열려 있다고 지금 현재는 판단합니다. 저점이 아직 어디까지인지는 주봉을 보고 판단하기가 조금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일봉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봉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오늘 엄청나게 그죠? 지금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영망치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5일선이 각도가 확실히 꺾이면서 전일 종가가 19,960이었죠. 18,960이요. 18,960에서 지금 저항을 정확히 받아주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희한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천명이 항상 신뢰하는 이제 보조 지표가 있다고 그랬죠. 자, 보조 지표는 현재는 MACD 오실레이터가 아직은 매수의 시그널을 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직까지는 또 골든 크로스가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기술적으로. 이게 일치가 됐을 때 말이 되는데 지금 불일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좀 더 변동폭을 키우면서 되게 박스 장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이에요. 자, 박스장은 여러분들 이렇게 매물대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물대가 계속 모여 있다가 어디론가 튀겠죠.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5분 봉을 보든지 뭐 30분, 1시간 봉을 보든지 여러 봉을 보면서 아무래도 장기 봉을 보는 게 우리가 매물대 체크하는 데 아주 좋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확히 찬스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그죠? 전혀 손실 보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방송상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고 싶다. 뭐 주식하시는 분들, 또 선물하시는 분들,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봉은 아직까지는 지금 뭐 일봉상 캔들은 약간의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게 반발 매수세로 또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분봉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니까 또 제가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천명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천명은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추세 매매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이동 평균선 매매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초보자분들 되게 어려워할 거 없어요. 너무 쉬운 게 이동 평균선 매매야. 왜? 방향만 보시면 돼요. 자, 우하향하고 있으면 뭐예요? 매도죠. 우상향하고 있으면 매수예요. 이거 뭐 초등학생 데려라도 알죠. 이 원리만 알고 딱 보시면 돼요. 근데 겁을 내는 게 있죠. 왜 겁을 낼까요? 캔들만 보시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캔들만 보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길을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첫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만드니까 요 공부하고 싶은 분들 앞에 자막 다시 보시고 들어오시면 또 자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캔들을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일단은 이동 평균선을 보시자고요. 자, 아까 뭐가 있어? 17시에 유럽장이 열리죠. 서머타임 이제 적용이 됐으니까 적용이 전에는 4시 열리고 뭐 이유도 갑자기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저도 아까 저 오후에 깜짝 놀랐어요. 밥 먹다가. 그죠? 그래서 아까 배고파서 일찍 먹었는데 근데 갑자기 결국에는 꺾였어요. 왜 꺾였을까? 왜 꺾였을까? 여기 바로 위에 이게 242평선이에요. 자, 242평선이 뭐예요? 제가 기술적 분석할 때 242평선이 뚫리거나 붕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스톱. 정확히 나오잖아요. 제가 만든 기법이지만 제 기법이 신6.25 전쟁선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딱 맞았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횡보를 하고 얘가 우하향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왜 횡보를 했을까요, 여기서? 자, 바로 밑에 121선 있잖아요. 121선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횡보를 하죠. 요게 바로 매물대예요. 요게 박스 매물대란 말이에요. 요걸 잘 알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천명도는 내려간다는 근거를 어떻게 판단해? 아까 242평선 말씀드렸잖아요. 안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5일선이 꺾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지금 120도 꺾여 있고 60일도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약간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왜 아리까리할까? 자, 뭐예요? 매도는 뭡니까? 매도는 역별이 돼야죠. 그러니까 5일선, 21선, 61선, 120선 등등등 나와야 되는데 자, 5일선하고 120선까지 배열이 쫙 맞아줬어요. 그럼 바로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61선이 있어야 되죠. 근데 120선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힘든 장이 될 거라는 얘기를 바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저는 매도 관점을 일단 접근을 했으니까 일단 저점에 어느 정도 왔다 생각하고 오늘은 일단 짧게 먹는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역발상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우리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차피 자리값 드려야 되니까 용기 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18,590이 되겠네요. 18,590. 18,590에서 여기가 이제 저항 자리예요. 저항은 나중에 지지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자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럼 18,590 정도에 들어가시면 바로에 뭐가 있다? 121선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근데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지 안 해주면은 일단은 오늘은 기다리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터님 매수로 지금 그렇죠. 접근하자 그런 의미신 반발 거죠? 매수가 나올 반발 수 매수가 있으니까. 나올 수 있으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매도 사인을 드셨지만 일단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은 매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18,59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확인을 해보고 매수로 들어가서 수익 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또 기술적인 분석 잘 해주시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잘 짚어주시는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내일도 마스터님의 전략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금 선물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5시 18분경 3,334선까지 터치를 하고 그 이후에 횡보하는 듯 하더니 약달러 현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장 이후에 다시금 슈팅이 나왔습니다. 11시 1분경에 3,366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2.77% 정도 상승한 3,329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금 선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봐도 적극 매수인데요. 스토캐스틱과 MACD, 윌리엄스 R,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매수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 드신 건가요? 그렇죠. 매수인데 이제 뭐 거의 끝자락에 온 것 같아요. 네. 온 것 같고 일단 좀 더 지니까는 좀 더 말씀드리는데 뭐 시향적으로 뭐 너무나도 뻔한 얘기죠. 자, 사람들은 이제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그죠? 채권 안 좋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 뭐예요? 미국 국채, 그다음에 이제 골드죠. 그래서 요즘에 실버까지도 지금 실버까지도 뭐 투자하는 상품이라 뭐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말이 있죠. 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오늘 기요사키도 뭐 오늘 뭐 이제는 뭐 코인하고 골드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실버도 괜찮다. 벌써 뉴스 다 나왔어요. 그럼 지금 사고 큰일 나요. 그죠? 자, 오늘은 뭐 당연한 거죠. 또 미중국 관세 서로 싸움을 하는 바람에 야, 이거 뭐 저거 보세요. 아까 지금 달러 잠깐 이제 강연회 때 내일 말씀드릴 건데 무료 강연회 때. 자, 달러가 나 두 자리 숫자 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한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꼭 세 자리였죠. 자, 결국엔 뭐예요? 골드하고 달러는 반비례 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정확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골드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골드 돈이 스마트 머니가 이동을 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고점에 거의 다 왔다 말씀드리고, 그죠? 자, 분봉만 일단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기값을 드려야 되니까. 자, 어느 정도 고점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3,330 딱 뭐 3자리 3개, 그죠? 그 자리가 어느 고점 근처라 생각을 해요.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이건 길게 드시면 안 돼요. 오늘 리스크가 상당히 많을 수 있으니까 3,330 거기서 매도 포지션으로 반발 매도세가 나올 거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할게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사인을 들 수 있겠으나 오늘은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것으로 보이니 3,330달러에서 들어가서 매도로 진입을 해서 수익 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금 선물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펙과 IEA에 이어서 관세 전쟁 여파로 유가 전망치를 낮추는 투자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이후에 우상향하는 기조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11시 7분경에는 62.71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2.02% 정도 상승한 62.5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시세를 체크해 드리는 동안 오늘 원유와 또 가솔린 재고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와 함께 또 마스터님의 전략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10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총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앞에 지금 자막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셨는데 오늘 원유 재고 예상치보다 원유 재고는 높게 가솔린 재고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네, 왜 그런데 매수 사인 드셨을까요? 혼조 세일을 보였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네, 된 거고, 가솔린이. 예, 네. 가솔린을 보셔야 돼요. 재고는 중요하지 않고. 자,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자 요즘에 참 희한한 걸 봐요. 네. 이 오일하고 나스닥 커플링돼서 움직여요. 아, 이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경기 좋으면 뭐 기름 많이 쓰는 쓰고. 거고, 네. 경기 안 좋으면 기름 많이 안 쓰는 거고, 오, 또 경기 안 좋으면 사람은 안전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쵸, 금. 골드에 투자하고. 음, 너무나도 심플해요. 그죠? 요거 너무나 심플하니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매수의 관점을 일단 접근을 해봤고요. 자, 기술서로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저번 주에 엄청난 서프라이즈였죠. 엄청나게. 그죠? 자, 마이너스 11.32%까지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3.5까지. 이게 가만 보니까 일단은 뭐 아까 나스닥 주봉이랑 이 키높이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키높이가. 물론 몸통의 크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키높이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주봉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전일 종가에서 여전히 진입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상당히 우리 고무적이에요. 저번에 이제 조금 제가 좀 바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 저번 주에 54.67달러까지 밀렸었죠. 저 50달러 내려올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못 올라오고 60달러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가 뭐 버틸만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가까지 정말 막 70달러 이상 막 80달러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됐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관점으로는 뭐 시향적으로 올 때는 매수로 봤는데 어느 정도 고점은 다 온 게 아닌가 판단해 봐요. 판단해 보기 때문에 자, 딱 보세요. 딱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약간은 매수에 꺾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달러 정도, 오늘 고가가 62.04인데요. 62달러 정도에 올라와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죠? 여기서 매도의 관점으로 짧게, 그죠? 길게 가시면 안 됩니다. 짧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리스크가 큰 상품들은 되게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고수익을 내려는 그런 거는 좀 상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5일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 나스닥과 커플링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 오일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고점은 거의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과 함께 62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로 접근을 해서 짧게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정말 체계적으로 시장을 짚어주시는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명 마스터의 30년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앞서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실 때 캔들만 보지 말고 이평선을 잘 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평선 중에서도 우리가 꼭 봐야 할 두 가지 알려주신다고요? 그럼요. 너무 중요하죠. 어떤 걸까요? 자, 바로 개봉 박수 하겠습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해외 선물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매주마다 강의하는 거는 해외 선물만 해당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이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야, 이거는 뭐 내가 주식하는데 해당 사항 없으니까 채널 돌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해지 선물이에요. 해지. 선물은 해지 상품이죠. 주식이 내려갈 때 이걸 해지해라 그래서 만든 상품이니까 이걸 주식하시면서 적극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절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강의할 내용 단기, 중기 추세의 열쇠 두 개의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 최대한 제가 빨리빨리 집약해서 핵심 키포인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단기 평선이 뭐고 중기 평선이냐, 천명이 강조하는 게 뭐냐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단기 평선은 말 그대로 단타 이평선이 되겠죠. 우리가 단타로 먹는 이평선, 전 그거를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자, EMA라고 하죠. EMA. 자, 이동평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단순 이평선이 있고 이거는 이제 SMA라고 합니다. SMA. 그죠? 자, 근데 왜 SMA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SMA는 왜냐면 자, 우리는 어떻게 디테일하게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런데 SMA는 좀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EMA라는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고 싶다.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22평선이 단기 이평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중기 추세 이평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초보자라고 해서 절대로 단타 매매를 하라는 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초입에 있는 그런 과정들, 그거는 바로 중기 추세 이평선을 마스터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래요. 자, 요걸 할 줄 알아야 어떻게 돼요? 자, 때로는 매매를 하다가 하루 이틀 손실 보는 날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단타 매매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 손실 본 거를 그 다음 날 만회할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게 될까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만 잘 극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심리로 무너질 수 없고요. 충분히 높은 손익비,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마스터할 수 있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제가 122평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엔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자, 단기가 뭔지 그 다음에 중기가 뭔지를 알겠어. 그럼 진입은 뭘로 해야 돼? 3일입니다. 3일. 왜 3일이냐? 자, 왜 3일이냐는 간단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시계에서 일반 투자자들하고 똑같은 매매 기법을 사용하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이거는 너무나 평범한 내용들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남들보다 조금 빠른 신호를 들어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3일 이평선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차별화돼서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겠죠. 그래서 3일 이평선이 진입 이평선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얼한 데이터를 보고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증명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박스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횡보장.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매물대가 강하게 모여 있는 장이라고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매물대까지 여기 만들지, 여기 이제 매물대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가만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요 빨간 게 21선이 요게 이제 61선이 되고요. 요게 21선, 요게 3일선, 그러니까 5일선이 되는 거예요. 자, 3일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럼 121선이 방향이 없는 횡보 추세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빨간 게 다시 수정돼요. 121선인데, 자, 여기서 지지해 주냐, 지지를 안 해주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121선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죠. 그럼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여기가 계속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매물대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가 핵심이 아까 뭐라 했어요? 진입이 3일선이라고 그랬죠. 3일선. 이렇게 3일선, 이렇게 3일선.
그죠? 그럼 3일선이 여기서 각도가 나와주고 여기서 각도가 나와주고 각도가 나와주고 지지해주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박스장인데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매물대로 얘기 여기가 돌파하면 매수가 되는 거고 여기도 돌파했잖아요. 여기도 돌파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해서 단타, 박스장, 매물대 활용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게 이게 박스 횡보장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박스장을 우리가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 잘 이용하면 또 오히려 그게 되게 좀 부담감이 덜 한 가운데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장점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적극 매매 구간이 있어. 상승장을 먼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이제 121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 121선, 아까 했던 거. 자, 121선의 조건이 있어요. 우상향을 다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적극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여기죠.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딱 5일선하고 3일선하고 21선이 여기 딱 있죠. 딱 있죠. 딱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MACD 오실레이터가 조금씩 스물스물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쌍바닥이 나오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0일 이평선을 3일선이 지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 올라오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121선, 아니 121선이 계속 어떻게 돼요? 우상향을 해지고 이격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얘가 우상향 할 때까지 끝까지 가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중기 추세선 매매 기법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자, 초보자라도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왜? 두려울 게 없는 게 이 추세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쫄죠. 어떨 때 많이 쫄까요, 우리가? 요런 구간이 될 거예요. 요런 구간, 뭐 요런 구간들이 되겠죠. 왜? 야, 이거 분명히 내가 그냥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안 올라가. 쭈삣쭈삣대면서 지금 이제 여기 심리 캔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장대 어묵 나오니까 아, 여기서 털자 따는 거예요. 털고 나면 어떻게 여전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았다면 내가 버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버티느냐 이거죠. 자, 버티는 방법이 MIT 익절을 제가 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건 MIT 익절에서 잘 모르겠다. 그 앞에 자막 보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익절을 딱 잡아놓고 가는 게 바로 MIT 익절이에요. 자, 그게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얘가 여기도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단계별로 내가 MIT 익절을 가는 그런 어떤 제 매매 기법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MIT 익절 걸었다고 칩시다. 여기 되게 멀잖아요. 장이 정말 뭐 천지 뭐 이상한 뭐 이벤트를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내려오기 쉽지 않잖아요. 이평선은 결국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버티다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버티는 구간에서 또 MIT를 걸어놓고 여기도 또 가다가 또 버티는 구간에서 또 올라가면 또 MIT를 걸어놓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매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높은 손익비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자, 여기도 가다가 꺾이지만 이런 게 이제 페이크예요. 이게 오실레이터 페이크란 말이야. 왜? 보조지표만 보면 여기서 여지없이 털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평선이 계속 우상향했기 때문에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살아나잖아요. 교차점 오면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실력이 향상되면서 정말 장기 추세 매매로 먹을 수 있는 알찬 공부를 하면서 실전 투자의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걸 잘 사용해서 알찬 그런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평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짚어주신 내용은 선물뿐만이 아니라 현물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매매 기법이 되겠는데요. 현물, 선물 어떤 내용이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의 노하우를 더욱더 많이 가져가셔서 승률을 더 높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지난주 고가를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중이고 일봉상 영망치 패턴을 만들면서 전일 종가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새벽 2시 15분에 예정되어 있고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으니 관망하자고 하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고점이 나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3,330달러 저항 확인 후에 단기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MACD 오실레이터상 매수세가 꺾이는 중인데 오늘 고가인 62달러까지 올라와 준다면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